놀라운 세상입니다. 의료계에도 놀라운 세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룰루메디의 김영웅 대표와 인연을 맺어서 지금 현재 간접 주주로 있는 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갑고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료기록, 대형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의 의료기록을, 그리고 약국에 어떤 약을 조절을 받았는지 이런 모든 의료기록을 자신의 그 앱 하나로서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오늘 그 설명을 룰루메딕의 경영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함께 공유합니다. 디스탯이 저희 룰루메딕이 새로 이름을 바꾼 앱이고요. 디스탯의 이름은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디지털 해가지고 핸드폰 안에다가 담고 그 안에서 스탯,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본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내가 내 건강 상태를 본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저는 지금 모든 데이터가 이미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 연동은 이런 구조로 가져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마이데이터에는 신정원이라는 기관이 있듯이 의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정원이 중개기관으로서 저희한테 모든 이제 병원 데이터를 모아서 전달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지금 약밖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약 기록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병원을 갔다 오는데 큰 병원들이 보통 우리는 47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강남 세브란스도 있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병원들이 저희한테 연결된 병원들인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예, 큰 병원들이라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47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현재는 이제 중개기관인 국가기관의 의정원이 하나씩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현재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7개 정도가 되어 있고 연말에 47개 모두 다 연결하겠다라는 정도 의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은 아시다시피 중증이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린 사람들만 가는 거고 저처럼 좀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330개에 되어 있는 근황 종합병원, 상급이 아닌 그냥 종합병원인데 그 종합병원에 연결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제 룰루메딕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실제로 제 의료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다 하면 안 되지만 정확한 수치보다는 저희는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저의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면 제 나이가 주민등록상은 46살인데 실제로는 이 몸에 대한 나이를 봤더니 47살로 나왔어요. 한 살 정도 더 늙게 사는 거예요. 젊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보시다시피 질병 위험도 때문인데요. 저는 고혈압하고 당뇨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데이터가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저의 그 병원의 기록이랑 매칭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카나부정 그리고 투베로정이라는 약을 제가 5월 8일날 처방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처방을 받았었던 내용이 바로 카나부정은 이제 고지혈증, 투베로정이 고지혈증 치료제고 카나부정이 이제 혈압약이거든요. 제 건강 상태하고 실제 복약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을 자,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자신의 약의 기록이나 병원 갔다 온 기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을 외부에 제3자한테 전달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 병원끼리 전달하는 거는 그나마 간단해요. 왜냐면 하루 날 잡고 병원에서 기록돼가지고 주면 되니까요. 근데 해외에 나갈 경우에 해외에서는 내가 지금 병원 기록을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미국의 의사가 당신의 메디컬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하자, 영상 검사를 한 번 하자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렇지.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체질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걸 한번 제가 기록 공유하기로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기록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제가 먹었었던 약에 대한 기록을 제일 먼저 영어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인공지능 AI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여기 보면은 민감한 정보 가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면은 잠깐 민감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요. 병원에 갔다 온 기록 중에서 아주
아주 민감한 게 있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낙태를 했다, 출산을 했다, 뭐 혹은 뭐 성병에 걸렸다, 남자분들도 뭐 성병에 걸렸다, 임신에 걸렸다, 아니면 정신병력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민감한 정보다. 그거 전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모두 다 1665개를 자동으로 가릴 수 있도록 됐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더 확인. 이거 왜냐면 민감한 정보니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를 만듭니다. 데이터에서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만들어요. 민감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메일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메일, 회사 이메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회사 이메일이고요. 자, 제 이메일로 한번 이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쏙 가고요. 그 상단에 메일이 왔다라고 나오게 되면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 이제 회사 이메일 계정인데 디스탯이라는 회사가 메디컬 레코드를 공유한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닥터 존슨이다. 그럼 닥터 존슨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는 재밌는 게 한국에서 있는 약 예를 들면 뭐 우루사. 근데 외국에서는 우루사 그럼 뭔 약인지 모르거든요. 모르지.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갈 때는 이렇게 성분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조찬 미팅은 사무실까지 데이터, 이어졌습니다. 3대 데이터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임상 데이터하고 검진 데이터 기반하고 방금 전에 이제 유전자 검사까지 했으니까 유전자 데이터까지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 룰루메딕은 모으려고 하는 회사이고요. 룰루메딕은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모두 모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어려웠었던 정부로부터 이제 의료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게 되는 라이센스를 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룰루메딕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가장 받기 어려웠었던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은 보안입니다. 보안. 요즘 SK텔레콤 사건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님도 그저께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시험 발표를 했었을 때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보안이었었고, 룰루메딕은 ISMSP라고 하는 한국의 지금 숨겨진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보안에 대한 기준을 대단히 엄격하게 만든 곳이고, 요거를 통과한 기업이 되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통과해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단단한 금고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금고가 단단한 곳이랑 교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패러다임을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금융마이데이터 말고 의료마이데이터는 3차원입니다. 금융은 2차원이고,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르다. 왜냐면은 산업을 그 주체에 따라서 몇 차원인지를 보게 되는데, 금융은 정보 주체하고 정보 처리자하고 딱 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돈이라는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이랑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1억 원이 똑같은 1억 원입니다. 차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는 다르거든요. 의료의 주인인 정보 주체, 환자가 있고 병원과 같은 정보 처리자가 있다면은 이 두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의료적인 사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의료 AI의 몫이 될 겁니다. 제3의 주체가 등장하는 거죠. 왜 제3의 주체가 등장하냐? 지금 저나 혹은 제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랑 건강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향후에 이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3주체, 공간으로 나온다. 공간이 다르면은 그 커스터마이즈가 소위 말해서 이제 초개인화의 영역이 나오게 되고,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산업은 적층되는 구조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사업을 이렇게 고도화시키려는 아이디어를 나오다 보면은 국내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엉켜 있습니다. 의협, 의료법, 대한약사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부의 정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이런 그 의료 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아예 저희는 해외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에 있는 의료지원 컨시어지 인수부터 시작해서 또 때마침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해외로 자주 나가고 계십니다. 2,800만 명,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가셔서 그분들이 한국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해외 나가세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골든타임 놓치기도 쉽고 진료비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한국에서 알러지 검사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그냥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컨셉이고요. 의료 데이터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없는 길을, 한국에서는 없는 길이지만 전 세계에서 없는 길을 간다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검증된 시장으로 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별한 어떤 그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 저희 창업 초기에는 옵튠이나 에픽 같은 미국 회사가 저희의 모델이었었다가
최근에 저희의 모델은 템퍼스 AI라는 기업입니다.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가 한 5조 원 밸류였었는데 얼마 전에 20조 원 찍은 회사예요. 거의 뭐 지금 한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들 그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기업인데 여기를 좀 모델로 갖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의료 데이터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가져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의료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가져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 정보 주체의 의료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국가가 주는 정보, 즉 중개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서 받는 정보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1등으로 벌써 파이프라인 연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도 막 그 슈퍼맨처럼 100% 유능하진 않거든요. 국가가 지금 연결을 도와준 곳은 47개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같은데. 근데 여기는 정말 큰 병에 걸린 사람들만 갑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국가 데이터 지금 연결돼 있어서 제 거는 좀 깨끗하게 뭐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연결이 안 된 거야?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건강해서 큰 병원을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처럼 좀 건강한 편이지만 큰 병원은 안 가도 한 중간 정도가 되는 병원, 우리가 흔히 2차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의원보다는 좀 크고 세브란스보다는 작은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우리나라에 330개가 있는데 이 330개를 연결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데이터 기업의 숙제이기도 하고 요거를 저희가 1호점을 만들어냈다라는 장표입니다. 근데 이 1호점은 나라가 주는 데이터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유전자 데이터까지도 가져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1호점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FastQ라고 불리는 홀지돔 시퀀싱의 중간 결과 데이터를 저희를 관통해서 검사지가 나오고 이게 식별화되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고 그리고 의료 데이터와 어떤 약을 먹은 사람인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가 결합돼 가지고 안전하게 저희한테 온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핸드폰에서 자기 뭐 운동량, 계단 얼마나 걸었는지 요런 데이터는 쉬운 데이터. 내가 건강검진을 최근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져오는 것도 조금 어렵지만 쉬운 데이터. 정말 어려운 거는 병원에 있는 각기에 있는 차트 정보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을 성공한 기업의 대표가 바로 룰루메딕이다. 이제 그 데이터를 그냥 날 것 그대로 생선처럼 회처럼 이렇게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조리하는 과정이 AI다. 그리고 AI 조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 데이터가 더 큰 밸류를 만드는 것으로 공유한다 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가 말했었던 어떤 데이터를 룰루메딕과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주는지 그 부분만 딱 핀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저희 앱시험 들어갈 텐데요. 요 정보가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누군지, 어떤 형태로 이게 입원 환자인지 외래인지 아니면 수술 환자인지 응급실로 왔는지 이런 거 확인되고요. 질병 코드라고 전 세계가 다 통용되는 이 사람의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코드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과 어떤 처방,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알게 되고요. 수술을 했다면 수술은 언제 했고 수술의 결과 어땠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영상이라든가 약물 혈액검사 같은 각종 검사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 소견값도 가져오게 됩니다. 알레르기 검사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유당불내성, 뭐 우유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했었을 때 검사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어떤 소견과 일시에 대한 정보도 가져옵니다. 요게 상급 종합병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저희 불주사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주사 맞았던 거를 옛날에는 종이에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DB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20, 30대부터는 요 정보를 통해 가지고 평생 자기가 맞았던 백신과 어떤 형태의 접종을 받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요게 뭐 해줬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려면 황열병 접종을 맞아야지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딸내미 한 1년간 뭐 미국에 어학연수 가려고 하면은 어떤 접종 맞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나온다. 저희 앱을 통해서. 자,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거의 핵심은 검진입니다. 메디컬 체크.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년 혹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값진 정보가 여기서 들어오게 되고요. 마지막이 요것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뭐 병원 약국 가가지고 그냥 바카스 주세요 이런 바카스 같은 거 말고 처방전 종이 내고 받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약은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정보가 국가를 통해서 연결되고, 자 그렇다면 한번 제가 앱을 통해서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저희 룰루메딕은 디스탯이 저희 요즘에 많이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는 뜻이고요. 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앱의 스탯,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어떤 상태창으로 표현한다 라고 해서 디스탯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디스탯, 이 앱에 보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사람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앱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이데이터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병원 연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다 연결을 해놨어요. 어떤 병원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가천대 길병원, 세브란스, 삼성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민국에 있는 47개 상급 종합 병원, 물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하나씩 연결을 열심히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중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말까지 47개 상급 종합병원 다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47개 상급 종합병원을 연결하는 건 1단계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단계인 330개 2차 병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합병원 연결까지 끝내야지 우리나라는 완벽한 이제 의료 마이데이터가 실행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제가 불러 들어오기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 심지어 혈당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이 다 동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제 몸 상태를 메디컬 체크업,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한번 살짝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받았었던 걸 보면은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6살이에요. 그런데 47살이라고 몸 상태는 남나요. 한 살이 더 늙게 사는 거예요. 젊게 사셔야 되는데, 왜냐 보시면은 건강검진 결과를 봤더니 아유 혈압도 좀 높고 당뇨도 있고 비만도 살짝 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해야 되는 질병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래도 그냥 신장은 좀 깨끗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소변은 잘 보거든요. 근데 고혈압 당뇨 때문에 좀 노화 등수가 좀 많이 빠른 편입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그런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먹은 약 조제 기록을 한번 봤더니 요 삼성동에 있는 그 이도 건강약국에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 핸드폰에서는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보이죠. 약이.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안 보여. 화면이 안 보이죠. 요 기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맞습니다. 저희 룰루메딕이 가지고 있는 캡처 방지와 공유 방지 기술입니다. 공유 정보를 위해서. 맞습니다. 제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정보를 이렇게 퍼블릭한 곳에다 보여주게 되면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캡처도 안 돼. 캡처를 하면은 하얗게 나옵니다. 캡처 방지 기술이 도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지금 다시 이제 민감하지 않은 정보로 가면은 보이게 되고, 이제 민감한 정보, 두 번째 조제 기록을 하면은 하얗게 변하게 되고, 요 기록을 그런데 그 외부에다가 전달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전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하얘지는데, 이제 전달되어 있는 기록으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미국에 있는 미스터 닥터 존슨한테 한번 메일을 만약 보냈다, 지금 앱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뷰 메디컬 레코드, 제가 아까 먹었었던 약에 대한 부분이 약의 이름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해외로 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약의 이름 뭐 대웅제약에서 나온 우루사, 뭐 외국 의사들은 우루사가 무슨 성분의 약인지 모르니까 진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분명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약을, 이 정도 약에 대한 성분을 먹어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다. 그리고 진료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의사의 소견도 자동으로 번역돼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화면이 하였죠. 이렇게 된 부분들을 차단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기록 차단하기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냈었던, 공유했었던 기록들이 전부 다 차단돼서 멈춰지게 되고, 이걸 누르지 않아도 24시간이 되면 아까
닥터 존슨한테 갔었던 그 의료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삭제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단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란색 버튼으로 차단하기를 누르면은 차단할게요 하면은 자신의 모든 기록들이 차단이 되고, 자, 여기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기록 중에서는 민감한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민감한 의료 기록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임신 출산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녀 모두 다 무슨 뭐 성병에 걸렸다 아니면 정신질환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1665개를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도록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요 접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나이 잠깐 보셨겠지만 들통이 났는데 46살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받았던 백신이라든가 접종 기록은 나라에서 아직 DBR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대, 30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안에 들어오면 최근에 맞았던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홍역 백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주사,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장티푸스 질환에 대한 관련된 거, 이런 모든 기록들이 여기 한 두세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요게 해외 뭐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질병관리청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저희가 그럼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중간 사이즈라고 하면은 좀 병원장님이 싫어하시는데 한 500베드에서 300베드 사이에 되는 종합병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빅뱅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전 세계 기업에서는 의료 데이터를 딱 모아놓은 지 이제 빠르면은 저 보시다시피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은 2011년도 시작했고, 호주는 2012년도, 유럽은 201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10년 사이에 옆에 보이는 것처럼 에픽, 서너, 뭐 H1 이런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 기업이 다 10조 원 이상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혁신 플랫폼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첫 번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저는 저희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만들었었던 기업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생 데이터하고 의료 데이터하고 유전자 데이터를 모두 다 결합했을 때 최고의 밸류를 가져가게 되고요. 유전자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되게 묵직하고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데이터인데, 최근에 이제 점점 구하기 손쉬운 데이터로 바꿔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룰루메딕 앱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보 주체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하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아주 멋진 TV 광고를 이제 보실 것이고요. 그 TV 광고를 보고 공항에 나가거나 이제 공항 버스를 타고서 가시는 분이, 해외 나갔을 때 뭐 내가 여권 챙겼지, 뭐 여름옷 챙겼지, 그래, 잠깐만, 내 의료 기록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광고는 나라에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예, 저희가 다 이제 그 자체 좀 비용을 했고, 어차피 공짜인데 내 의료 기록, 지금까지 백신 맞았던 기록 이런 거 앱에다가 담아서 가자. 안전하게 한 뭐 4박 5일 일주일 뭐 베트남 호치민 여행 갔다 돌아오면 너무나 다행이겠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한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해외 나가가지고는 병원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한테 물어보고요. 10,0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너무나 심하게 해외에서 아파가지고 1억 5천만 원짜리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옵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앱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저희 앱을 설치를 할 거고요.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이 저희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형성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출국 준비할 때 앱을 깔고 이렇게 언제든지 철회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셔라라는 컨셉이고요. 저희가 이제 6월 1일날 나올 광고 영상 송출을 잠깐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방영된 디스타트 광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